안녕하십니까. 자료구조 10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주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8주 과제 풀이를 먼저 해볼게요. 8주의 과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메인 함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비어져 있는 부분이 딜리트 노드라는 함수가 비어 있었죠. 나머지는 풀 소스가 다 제공되었고 이 딜리트 노드 함수 내부만 작성하시면 되는 걸로 과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이중 연결 리스트라는 건 여기 설명문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중 연결인데 단순이냐 원형이냐는 알 수가 없죠. 이것만 봐서는. 그럼 뭘 보면은 단순인지 이중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프린트하는 함수를 봐도 단순인지 이중인지 알 수 있고 또 인서트하는 함수를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단순인지 이중인지를 봅니다. 예, 위로 올라가서 인서트 노드를 먼저 볼게요. 인서트 노드에 보면 할당 받아서 DL이 널일 때, 즉 첫 노드일 때는 양쪽 링크를 다 널이라고 해줬네요. 그럼 단순 이중 연결 리스트인 거예요. 그러면 양쪽 끝단에 링크 값은 널이다 라는 걸 알고 이제 딜리트 노드를 하겠죠. 딜리트 노드를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뭔가요? 지금 이렇게 제가 작성해 놨는데 예시로 지금 소스상에서는 밑으로 딜리트 노드를 사용한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에서만 사용했어요. 즉 월수금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맨 앞에 있는 노드를 삭제할 때 딜리트 노드를 썼죠. 그렇다고 해서 이 딜리트 노드가 맨 앞 노드를 삭제할 때만 쓰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중간 노드도 삭제할 수 있고 맨 뒷 노드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셨어야 되고 작성을 잘 하셨어요. 봅시다. 그러면 먼저 링크 자체가 비어 있을 때라든가 어느 노드를 지워라라고 준 노드 자체가 널 포인터라던가 이럴 때는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체크를 따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 앞노드여서 맨 앞노드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노드에 왼쪽 링크가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왼쪽 링크가 널이다. 그리고 맨 뒷노드라는 것은 오른쪽 링크가 널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가운데 노드라는 것은 왼쪽 오른쪽 링크가 다 널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왼쪽 링크가 널이 아니라는 것은 나의 왼쪽에 다른 노드가 있으니까 그 노드의 오른쪽 링크를 고쳐줘야 된다는 의미죠. 반대로 올드라는 노드에 오른쪽 노드가 있다라는 것은 그 오른쪽 노드의 왼쪽 링크가 이걸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그 링크 값을 고쳐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DL하고 올드가 같으냐? 이거는 가장 왼쪽에 있는 링크, 왼쪽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상황이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실제로는 왼쪽에 노드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지만 문제는 DL이 올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올드는 지금 삭제될 것이니까 DL을 올드의 R링크를 가리키도록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맨 오른쪽 링크냐를 체크하지 않고 왼쪽 링크가 있느냐 없느냐로 체크했어요. 왼쪽 링크가 있으면 이란 얘기죠. 있으면 왼쪽에 노드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왼쪽 노드의 오른쪽 링크를 이것이 현재는 올드 값을 가지고 있겠죠. 올드를 스킵하고 올드의 R링크를 가지고 있게끔 수정했습니다. 똑같이 오른쪽에 노드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if문은 오른쪽에 노드가 있다면 그 오른쪽 노드의 왼쪽 링크를 이것이 현재는 올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올드를 스킵하고 올드의 왼쪽 링크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if라는 세 개의 구문하고 독립적으로 풀이를 줬어요. 즉,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이 문장은 지나게 되겠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올드 값은 풀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실수하셔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들 하셨어요. 어쨌든 떠한 경우든 이 안에서 풀이를 시킨다 그러면 이걸 묶어서 이 안에 풀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 각 경우마다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저렇게 바깥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한 번만 등장하지만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모두 풀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제를 한번 되돌아보기 했어요. 이제 스택에 활용해서 뒷부분 두 가지 예제, 후위 연산식에 관련된 두 가지 예제 해보도록 합시다. 스택을 활용해서 후위 표기식을 처리하는 과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식으로 변환하는데 스택을 사용한다. 또 하나는 후위 표기식을 연산해서 결과를 내는데 스택을 사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 순서대로 구현을 해볼 거예요. 먼저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알아보는 순서는 여기 적힌 식으로 지금 이거 코드 아니고 그냥 가상 코드, 수도 코드이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말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기로 코딩이 아니라 스택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수기로 한번 따라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로 풀어본 우리가 작성한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 상태를 코딩으로 옮겨서 실제로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식으로 바꾸는 순서로 3단계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을 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방법을 설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방법을 설명하면서 알고리즘으로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256페이지 위쪽에 그림 5-13에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재에 있는 그 1, 2, 3, 4, 5가 1, 3, 4번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강의 자료에 보고 있는 이 내용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식으로 옮기는 과정도 앞에서부터 뒤로 한번 쭉 훑으면서 한 번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면 저 펜 형태로 돼 있는 이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사용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로 오늘 글씨를 쓸 거기 때문에 글씨가 아주 굉장히 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A 있고 A 더하기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니까 A 곱하기 B 더하기 C다. 이런 식으로 식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피연산자도 있고 연산자도 있고 여는 괄호, 닫는 괄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대상들을 대분류하면 이렇게 네 가지죠. 지금 여기 보면 피연산자일 때, 여는 괄호일 때, 연산자일 때, 닫는 괄호일 때, 그 다음에 시계 끝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처리를 뺑뺑 돌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수식을 캐릭터 하나씩 여기 보면 캐릭터 하나씩 읽어서 그 캐릭터가 이 5종류 중에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면 끝까지 처리를 하면 마지막에 출력된 내용이 후위 표기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그냥 후위 표기식으로 표시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B하고 C를 덧셈하고 그 결과를 A하고 곱셈하고 이렇게 후위 표기식이 나와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짧은 식이기 때문에 그냥
암산으로 바로 후위 표기식으로 고칠 수 있어서 해봤어요. 그럼 실제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처리했을 때 이 식이 나오는지 보면은 되겠죠. 처리를 해봅시다. 먼저 네 가지 분류로 나눠서 널 캐릭터까지 하면 다섯 가지 분류 나눠서 처리하자고 했으니까 오퍼란드 피연산자입니다. 피연산자는 만나면 바로 출력. 출력이라는 게 지금 출력하는 내용 자체가 후위 표기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후위 표기식 쪽으로 그냥 바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요걸 처리하는 단계에서는 바로 후위 표기식으로 보낸다. 다음 연산자일 때 이 부분이에요. 연산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 부분을 봅시다. 연산자는 스택에서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높거나 같은 연산자들을 어, 모두 팝하여 출력한 후에 팝해서 이 결과식 쪽으로 출력을 하라는 거예요. 출력한 후에 스택에 자신이 들어간다. 연산자는 반드시 스택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 스택이 비었거나 아니면 여는 괄호가 탑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탑에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푸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반대의 상황일 경우에는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닌 상태일 때는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거나 같은 것이 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그것을 팝하여 출력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hile문에서 그 저 팝으로 빼지는 않고 엿보기만 할 수 있는 게 피크라는 함수였죠. 그래서 피크를 통해서 스택 탑에 있는 내용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심볼하고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높거나 같으면 꺼내서 출력해라.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스택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준비는 해놨는데 지금 이 스택은 비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때는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비었을 때, 스택 탑에 여는 괄호가 있을 때, 스택 탑에 내가 지금 현재 처리하려는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작은 애가 있을 때, 그럼 이거는 비었을 때니까 이 while문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통과, 아무것도 안 하고 통과가 돼서 이 지점으로 와요. 그러면 푸시, 곱셈 연산을 스택에다가 넣습니다. 다음은 여는 괄호를 처리해야 되겠죠. 이 부분 여는 괄호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여는 괄호는 그냥 푸시예요. 그럼 여기 위에다가 여는 괄호도 푸시했습니다. 다음은 요거예요. 요거는 P 연산자니까 그냥 바로 출력으로 오라 그랬죠. 그래서 출력해 줍니다. 다음 더하기. 더하기는 여기에서 스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지금 갖추고 있죠. 여는 괄호가 탑에 있어요. 그럼 여는 괄호가 탑에 있으면 자기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까지 들어가서 지금 스택에 3개가 있는 상태 됐습니다. 다음 피연산자 나오니까 피연산자는 그냥 바로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닫는 괄호 처음으로 나왔어요. 닫는 괄호는 어떻게 하라고요? 닫는 괄호는 여는 괄호를 만날 때까지 이 부분 여는 괄호를 만날 때까지 스택에서 팝하여 출력한다 라고 하면 그리고 여는 괄호는 팝해서 그냥 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는 괄호까지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가 탑에 있어요. 그럼 플러스를 꺼내서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럼 요거 없어지고요. 다음 여는 괄호가 나왔어요. 요거 팝은 하는데 여기다가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닫는 괄호의 처리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널 캐릭터가 나오는 것이죠. 식이 끝났죠. 널 캐릭터가 나왔을 때 처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스택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차례대로 팝해서 출력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팝해서 출력까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스택에 요거 하나 남았죠. 요거를 팝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후위 표기식이 우리가 아까 암산으로 해봤던 후위 표기식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해졌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 시퀀스에 대해서 그림 5-13 교재 5-13에다가 1번, 3번, 4번이 틀렸죠. 그래서
1번, 3번, 4번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빨간색 글씨들이 거기에 적혀야 될 내용들이에요. 잘 생각도 정리하시고 교재에도 내용도 정리하시고,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 실제로 돌리고 구현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숙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구현할 때 코드 길이가 꽤 길어지겠죠. 지금 케이스만 해도 5개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다음 단계가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자, 이제 수동으로 우리가 스택을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수동으로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코드도 시험에 낼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 스택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후위 표기식으로 바꾸시오라고 하면 지금 이 밑에 부분에 그 스택 그림이 나올 건데, 이런 식으로 딱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안을.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택을 이용하여 이러한 식을 후위 표기법으로 변환하시오 라고 하면 스택에 변화하는 모양과 후위 표기식이 적히는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괄호,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는 없지만 뒤에 예제가 하나 더 있는데,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가 있는 예제를 저랑 같이 풀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강의 자료 보고 풀어보시기 바래요. 그냥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좀 길죠? 스택을 이용하여 후위 표기식으로 변환하세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한 캐릭터씩 짚어가면서 풀 겁니다. 지금 여기 밑에 답이 한꺼번에 풀릴 거니까 순서대로 저랑 같이 따라옵시다. 자, 답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요거 여는 괄호가 나왔어요. 여는 괄호는 그냥 스택에 넣는 겁니다. 다음 피연산자가 나왔어요. 그냥 아웃풋 되는 것이죠. 다음 연산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스택의 내용을 자신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한 다음에 스택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라는 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되죠. 비었거나 여는 괄호가 탑에 있거나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탑에 있거나. 지금 여는 것이 탑에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다음 여는 괄호. 여는 괄호는 여기에 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다음은 사는 바로 출력식의 결과로 나간다고 했어요. 됐어요. 다음 요거 나왔죠. 연산자이죠. 여는 괄호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추가적인 작업 필요 없이. 다음 피연산자니까 바로 출력식으로 나왔어요. 연산자입니다. 그럼 이제 탑에 있는 게 스택 탑에 다른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비교해야 돼요. 플러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누기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럼 나누기를 빼서 출력식으로 보냅니다. 그럼 여기가 없어지죠. 이 상태에서 플러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얹히게 되겠어요. 다음 1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출력식으로 출력하면 된다. 닫는 괄호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여는 괄호 있는 위치까지 연산자들을 차례대로 팝해서 출력하고 그 여는 괄호 자체는 팝해서 버리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팝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닫는 괄호는 푸시 같은 거 되지 않고 여는 괄호까지 스택에 있는 것을 쭉 팝하는 것으로 닫는 괄호의 역할은 끝났어요. 다음 닫는 괄호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여는 괄호 요 위치까지 이거 팝해서 출력식으로 내보내고 이거 팝해서 버리고, 그래서 역시 이렇게 스택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다음 연산자가 나와요. 비었으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죠. 다음 여는 괄호 나와요.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가죠. 피연산자 출력하죠. 그 다음에 연산자 여는 괄호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죠. 다음 피연산자 출력했죠. 연산자
조건을 보고 들어가야 되죠. 스택 탑에 있는 것이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같아도 나가야 된댔어요. 높아요. 그러면 요것이 나가야 되겠죠. 나가서 출력식으로 향한다. 그 다음 현재의 그 마이너스라는 연산자가 들어간다. 다음 피연산자이니까 그냥 바로 나와요. 그리고 닫는 괄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는 괄호까지 처리해야 되죠. 그럼 요거 나가고 여는 괄호도 나가고 해서 두 개가 나가고 이제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바닥에. 그런데 식이 끝나서 널 캐릭터를 만났어요. 그럼 널 캐릭터 만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했죠. 스택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팝해서 차례대로 출력식으로 옮겨줘라 라고 했어요. 지금 한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 팝해서 출력식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쭉 출력해놨던 이 내용이 바로 받은 입력식의 후위 표기식이 된 겁니다. 처리하는 방법 이해하셨죠? 그리고 스택의 변화 모습을 보이면서 출력물을 내시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도 잘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소스를 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스택을 활용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스택을 구현한 소스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스택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 놨어요. 지난주에 구현한 스택 소스 있죠. 배열로도 한번 구현했고 연결 리스트로도 구현했는데 어느 방법으로 구현한 걸 갖다 놓는지 상관이 당연히 없어요. 저는 배열로 구현해 놓은 소스를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스택에 저장할 내용은 인테저 형태로 저장할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실제로 저장될 것은 요거의 캐릭터 하나하나씩이니까 캐릭터 타입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려고 인테저 타입으로 놔뒀어요. 거기다 캐릭터 저장해도 아무 지장 없죠.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하고 이 메인 함수에서 호출할 이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바꾸는 함수는 어떤 식으로 인자나 반환 값을 설정할 수 있는지 먼저 얘기해 봅시다. 메인 함수 이렇게 쓸 거예요. 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봅시다.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메인 함수 안에서 어떤 식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 변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이 식의 내용을 문자열로 한번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불러요. 지금 이거 call by value예요? call by reference예요? call by reference 하고 있죠. exp라는 거는 100바이트 잡혀 있는 거에 첫 번째 주소가 나갈 거잖아요. 그럼 그 주소 값을 이 서브 함수에다 넘긴다는 거는 메인 함수가 갖고 있는 이 100바이트 영역을 여기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죠. call by reference 하고 있어요. 배열의 이름을 넘김으로써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값으로서 똑같이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은 문장을 한 번 더 썼어요. 그럼 여기서는 중위 표기식이 나오고 여기서는 후위 표기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이 함수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exp라는 거를 후위 표기식으로 변환한 내용을 다시 exp에다 적어서 줬다라는 거예요. 반환 타입 보세요. 반환 타입 아예 없죠. 없어요. 그냥 요거 혼자 들어갔다 나오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얘가 중위 표기식이었던 것이 후위 표기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유의할 것은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주면 되나요? 물론 요행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후위 표기식으로 바꿨을 때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자열의 길이가 더 늘어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길이만으로는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문제예요? EXP는 메인 함수에서 가지고 있는 건 포인터 타입만 가지고 있고 이거는 문자열 상수이죠. 즉 상수 영역, 코드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EXP를 간접 참조, 역참조한 곳에다가 값을 바꿔 쓸 수가 없죠. 즉 이 내용을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EXP의 버퍼를 잡아서 그 버퍼의 내용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이 버퍼라는 것은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인 함수나 서브 함수나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 함수 안에서 요거를 후위 표기식으로 바꿔서 다시 여기다가 스트링 카피해서 넣는 이런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좀 전에 이걸 포인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분명히 이해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시험에서 꼭 물어보고 싶겠죠.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 대략 아실 거예요. 요것이 즉 이 함수의 입력이자 출력인 거예요. 그럼 이 함수 안에도 이거랑 똑같은 크기의 버퍼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버퍼가 하나 있어서 요거를 차례대로 읽으면서 내가 준비한 버퍼에다가 후위 표기식을 쭉 쓰겠죠. 그리고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버퍼에 있던 내용을 EXP 쪽으로 스트링 카피해서 함수를 끝내면 그러면 바깥에서 볼 때는 이 함수에 들어갔다 나오면 중위 표기식이 후위 표기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 함수를 만들 건데 이 함수에서 필요로 하는 서브 함수도 한두 개 더 만들어서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봤어요.